볼로스 계산기는 직접 해보지 않으시면 절대 모르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두만 두셔도 대부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병원 당뇨병 교육간호사 박혜은입니다. 서울순천향대학교 병원 당뇨교육간호사 백영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슐린 작용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성 인슐린은 인슐린 작용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활성 인슐린은 펌프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고요. 볼로스 계산기를 설정할 때는 인슐린 작용 시간을 넣어주는 것 같은데요. 인슐린 작용 시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인슐린 작용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작용 시간은 체중이나 한번 투여되는 용량, 초속효성 인슐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속효성인 피아스프의 경우는 다른 초속효성 인슐린보다 조금 시간이 빠르고 혈당 효과가 큽니다. 울트라 초속효성이 피아스프라는 인슐린의 경우는 다른 초속효성 인슐린보다 초기 1시간에 좀 더 혈당 강화가 크고 작용 시간이 짧습니다. 이제 볼로스 계산기 설정은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펌프는 교정 목표 혈당, 교정 범위, 교정 임계치 같은 항목도 입력하게 되어 있던데요. 이 항목들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용어를 처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펜으로 주사할 때 교정용량 계산하면 지금 식전 혈당에서 나의 목표 혈당 숫자를 뺀 숫자, 만약에 내 지금 식전 혈당이 250이면 목표 혈당이 120이라고 했을 때 130이라는 숫자가 교정 개수로 나눠서 교정 용량을 정했거든요. 인슐린 펌프도 똑같이 그런 목표 혈당을 설정합니다. 보통 120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혈당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면 130이나 140으로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낮게 할수록 교정 용량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니까 저혈당의 위험은 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교정 범위라는 것이 펜으로 주사할 때도 보시면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혈당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게 되잖아요. 아마 하루 인슐린 용량이 적어서 1단위만 추가해도 혈당이 확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혈당 위험이 높은 분들은 혈당이 좀 많이 높을 때부터, 예를 들면 한 식전 혈당이 200 정도 나올 때부터 1단위를 추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하루 인슐린 용량이 적고 교정 개수가 아주 높아서 초속효성 인슐린을 1단위만 낮춰도 혈당이 확 오르는 분들은 교정 용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혈당이 아주 낮을 때만 줄이셨을 겁니다. 인슐린 펌프도 이런 범위를 정할 수 있어서 그것을 교정 범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혈당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교정 범위를 하한선은 낮게 하고 상한선은 높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 표를 보면 거꾸로 저혈당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하한치도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한치를 낮은 혈당으로 한다는 거는 펜으로 1단위 주사할 때 1단위만 낮춰도 워낙 큰 폭으로 혈당이 올라가니까 고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는 0.1, 0.5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조정이 가능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한치를 높게 설정하면 예를 들어서 140으로 설정해두면 혈당이 140보다 낮기만 해도 바로 식전 볼로스 인슐린이 줄여주니까 저혈당의 위험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상한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굳이 상한치를 높여서 200 이상부터 교정 용량을 쓰게 되지 않아도 교정 용량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저혈당에 빠지는 일이 훨씬 드물게 됩니다. 목표 혈당과 같게 해서 상한 하한치를 모두 목표 혈당계 같게 숫자를 입력을 하면 펜으로 주사할 때도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올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교정 범위를 굳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목표 혈당을 그대로 상한치, 하한치 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설정도 쉽고 혈당 조절도 더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볼로스 계산기를 처음 설정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그 설정이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 설정한 숫자들이 잘 안 맞을 때 수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펜으로 주사하실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식후 4시간에서 5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목표 혈당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면 탄수화물 개수 10% 낮게 조정하시면 되고 너무 낮게 나왔으면 탄수화물 개수를 10% 높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정 개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펜으로 초속효성 인슐린을 식전에 주사할 때와 식전 15분에 주사하는 것이 많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용량의 조정을 식후 한 2시간 혈당이 아니라 4, 5시간의 혈당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인슐린 펌프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인슐린 펌프에서도 똑같이 식사 15분 전에 늦지 않게 볼러스를 주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 펜을 꺼내지 않으셔도 늦지 않게 볼러스 주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슐린 펌프라는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이제 마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정은 사실 의료진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볼러스 계산기를 쓰시려면 매 식사 때마다 탄수화물 몇 그램을 드실지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시는 부분이에요.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는지 넣는다고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저희가 탄수화물 계량을 쉽게 하는 방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예를 들어서 즉석밥 한 개 크기의 밥이 70g입니다. 밥 한 공기 드시는 분들은 그냥 70이라는 숫자만 매번 넣어주셔도 볼러스 계산기를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정 용량이나 잔여 인슐린 효과 같은 거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럼 즉석밥 크기의 3분의 1 정도 밥을 드시면 탄수화물은 46g이 되겠죠. 식빵으로 2장 정도 되고 감자 2개, 고구마 1개, 옥수수 1개 그 정도의 작은 주먹 2개 정도의 크기의 공육은 음식이 됩니다. 생각보다 탄수화물 양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라면이나 큰 그릇에 든 면류들이 있거든요. 칼국수, 짜장면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100g이 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두만 두셔도 대부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과일이나 우유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가공식품은 포장재 영양 정보나 인터넷에 영양 성분 베이스 각종 스마트 앱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슐린 펌프 볼로스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볼로스 계산기는 직접 해보지 않으시면 절대 모르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